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작품은 현진건 작가님의 무영탑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무영탑 작품은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 속으로 오늘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빨갱이는 그너진 수작의 실마리를 찾으며 원주를 보고 참 언젠가 장실이 이야기한 것이지만 요즘악은 공양은 어대로 올린다누 빨갱이는 노장을 슬슬 겪는지라고 깍듯이 위에 올리며 빈정빈정한다. 단층만 쌓았을 적 말이지 인제야 탑 위로는 못 올리지. 벌써 2층이나 쌓았으니까 무슨 주제로 그 꼭대기에서야 공양을 받겠다 하겠소. 아침 점심은 제 방으로 가져가고 저녁은 역시 일터로 가져간다오. 대중 공양 중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밥 먹는 것 되나 한몫 기었으면 좋으련마는 이건 밥 먹는 자리까지 일정하질 않으니 원성가시여 하다가 아상 노장을 꺼리어 말소리를 낮춘다. 우리끼리 말이지만 언제든지 아침상은 그대로 나온대. 한나절까지 뒤어진 듯이 자빠져 있다가 오시가 훨씬 지난 뒤에야 겨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개울에 나가 늘어지게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제 방에 돌아와서는 점심을 뜨는 둥 마는 둥 일터로 올라간대. 일터에 올라가서는 그대로 꿇어앉아서 그래도 잠이 미흡한지 꾸벅꾸벅 졸기만 하고 저녁 때가 되어도 내려올 줄을 모르니 부득이 저녁상을 일터로 가져갈 수밖에 있어. 공양을 보고도 내려오지를 않고 손짓으로 탑 아래 두라는 듯만 보인다오. 상이 났는가 하고 몇 번을 가보아도 상이 그대로 있다는구려. 열나절이나 20나절이나 제 한이차야 부시시 내려와서 몇 수를 뜨고 또 올라간대. 그러니 일껏 지은 더운 밥이 다 식고 국과 차는 먼지투성이가 되고 제 고장 있을 때 식은 밥 먹던 것이 버릇이 되어서 더운 밥을 먹으면 혓바닥이 부르터 오르는 게지. 빨갱이가 혀를 찬다. 다 어두운 뒤에 또 올라가면 무슨 일을 할 거냐 말야 흥. 원주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기 말이지. 그래 탑 위에 올라가면 역시 등신같이 앉아만 있다오. 밤이 이슥하도록 내려올 생각도 않고 어느 틈에 제 방에 내려와서 자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밖에. 그러면 언제 일은 한다는 말이오. 터는턱이 묻는다. 글쎄 그게 별판이야. 그래도 그 잔손질 많은 다보탑을 끝내고 석가탑을 시작한 것만 별판이지. 3년이 아니라 30년이 걸려도 그것 참 불가사의로군. 인혁들 말 같을 지경이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신통력을 가진 개로 부려. 일하는 낌새도 없는데 세상에도 진기한 탑이 이루어지니 떠는 턱이 또 말에 티를 넣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한단 말이오. 원주는 그 사나운 누나를 흘긴다. 이 좌중에 물어보시오. 요지막에 그 작자의 일하는 걸 본 사람이 있나 없나. 그렇게 진심을 내지 마시기요. 일하는 삭도 없는데 일이 되니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닌가배. 따는 나도 일하는 걸 보지는 못했으니 이상은 한 노릇이야. 우리도 그 석수가 탑 위에 앉고 서고 하는 건 봤지만 손대는 것은 못 보았는걸. 누가 맞장구를 친다. 좌중도 그렇다는 듯이 고개들을 끄덕인다.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먼발치에 앉아있던 어린 사미 하나가 말참례를 한다. 오, 차돌이냐? 참 너는 잘 알겠구나. 그 방에서 시중을 드는 터이니깐. 그래 그 어른이 어느 때 일을 하시던. 떠는 턱은 차돌의 말에 옳다구나 하는 듯이 반색을 한다. 파이를 잘 못 쉬는 분풀리로 부여 석공에게 원정이 가게 되고 원정 끝에 그 인격과 행동까지 티를 뜯고
나중에는 애당초에 잃은 손에도 되지를 않은 것처럼 비난의 화살이 날아 마른 고리에 꼬리를 물어 밤가는 줄도 몰랐다. 우하고 토암산 기슭을 스쳐 내려오는 산바람은 큰방장지를 흔들고 처셔름에 눅눅한 풀향기를 들이친다. 우울과 불평과 원망의 어리인 방 안에 무거운 공기도 이물처럼 흘러 들어오는 밤바람에 얼마쯤 완화된 듯하였다. 추녀 끝에 달린 풍경이 덩그렁덩그렁 운다. 꽃기요 아랫마을에서 첫 회를 치는 닭소리가 그윽이 들려온다. 그래 차돌아, 그 어른이 어느 때 일을 하시던 떠는 턱은 또 한 번 재촉을 한다. 차돌은 그 총기 있는 눈을 깜박거리며 여러 스님을 돌아본다. 이런 자리에 말을 하기가 주눅이 드는 듯 그 여상진 흰 얼굴을 살짝 붉힌다. 어서 얘기를 하려무나 갑갑하구나. 본대로 말을 못해. 원주는 벌써 호령조다. 차돌은 잠깐 고개를 갸우뚱하고 어디서부터 허두를 내어여 오를지 몰라 망설이는 듯하다가 가느나마 차근차근한 목소리로 말을 끄집어내었다. 온방의 귀와 눈은 차돌의 입술로 몰리었다. 언젠가 제가 새벽녘에 잠을 깨었지요. 그래 무심코 아랫목을 보니까 그 어른이 누워 계시던 자리에 그 어른이 계시지를 않겠지요. 뒷간에나 가셨나 하고 그냥 쓰러져 누우려다가 웬일인지 그날은 잠이 설들어요. 암만 기다려도 그 어른은 오시지를 않고 휘저어탄 게 어쩐지 무서운 생각이 나요. 하고 차돌은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인다. 옳지. 그래 어린 것이 무섭기도 하겠지. 그래. 그래서 떠는 턱이 연방 재촉을 한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가 아마 작년 겨울인가 봐요. 눈보라가 몹시 쳐서 문풍지는 덜덜 떨고 잠은 점점 달아나고 무섭기는 하고 그래 제가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웅크리고 있노라니 눈보라가 버석버석 창에 부딪히는데 어디선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쩡쩡. 그때 석하시는 스님은 아직 안 나오시고 온절 안이 괴괴한데 이 난데없는 소리를 듣고 저는 간이 콩만 했다가 겁결에도 옳지 어른이 이눈 오시는 새벽에도 탑을 지으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겠지요. 오 그래서 어느 결엔지 아삭 노장이 눈을 떠서 귀여운 듯이 차도를 바라본다. 제가 그대로 뛰어나와 버석버석하는 눈 위로 줄다름질을 쳐서 탐무시는 곳으로 올라가 보았지요. 새벽이라 해도 아직 날이 덜 새어서 어둑어둑했지만 눈길은 환했습니다. 올라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어른이 정을 들고 한참 바쁘게 일을 하시더군요. 제가 곁에 가도 사람 오는 줄도 모르시고 머리에 등에 눈을 뒤집어 쓰신 채 정과 망치를 번개같이 놀리시겠지요. 거기가 워낙 바람모지가 되어서 저는 얼마를 서 있지를 못해 귀가 떨어져 달아날 것 같고 발이 쓰리고 온몸이 덜덜 떨려서 에이 추워 소리가 저절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제야 그 어른이 놀란 듯이 저를 돌아보시는데 그 얼굴에는 구슬 같은 땀이 그 추운데 땀이 누가 감탄을 한다. 저는 숨길도 얼어붙을 것 같은데 그 어른의 비오듯 하는 담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 어른은 저를 보시고 빙그레 웃으시며 추운데 왜 나왔니? 어서 들어가거라. 감기 들라. 그래도 제가 머뭇머뭇하고 섰노라니. 오, 내가 혼자 무서워서 나온 게로구나.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보시듯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데리고 내려오시는데 저는 오금이 얼어붙어 대자곡을 못 옮기겠는데 그 어른은 여상스럽게 걸어오시겠지요. 참 신통력을 가지신 어른이에요. 일좌의 얼굴에는 감동하는 빛이 흘렀다. 그래, 그 후에도 일하는 걸 도 본 적이 있니? 원주가 종주먹을 뗄 듯이 묻는다. 보고 말고요. 낮에 틈틈이 일하시는 것도 저는 가끔 봅니다마는
사람을 기하시는지 인기척만 나면 곧 일을 중지하시지요. 요새도 꼭 밤을 새우시는걸요. 아침이 되어 여러 스님이 일어나실 때쯤 해야 처소로 돌아오셔요. 제 귀에는 밤중에도 정소리가 역력히 들려와요. 참말 명공은 명공이야. 천수관세음의 현신이시여. 그런 명공을 얻은 것은 첫째 부처님의 법력이시고 둘째 우리 절의 복이야. 아니 우리 신라의 복이지. 제가끔 떠들 때에 차돌은 갑자기 손으로 제 귀를 기울이며 가만히들 계셔요. 자, 저 소리를 들어보세요. 저 소리를 나직하게 속설거린다. 여럿은 귀를 기울였다. 무슨 소리가 그기 들려온다. 여럿은 숨소리를 죽였다. 귀가 쏠리면 쏠릴수록 그 소리는 더욱 도렷도렷해진다. 똑똑 바로 추녀 끝에서 완연히 낙수가 떨어지고 자그륵 연잎에 급한 소나기가 지나가는 듯하다가 문득 찡하고 오람한 울림이 지동처럼 울려온다. 성기고 베게 느리고 자지러지게 노프락나즈락 그 소리는 저절로 미묘한 곡조를 이루어 쪼는 이의 신흥을 가르쳐준다. 여럿은 말없이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소리 오는 곳을 눈익혀 보려는 것처럼 바깥은 옷빛같이 캄캄하다. 이렇게 어두운 밤에 일동은 서로 돌아보았다. 그 이튿날 득밖에 위로 고마우신 분부가 내리었다. 대역이 끝나기 전이니 어엿한 거둥은 못하셔도 다른 절에서 불식을 마치신 후 미행으로 듭신다는 분부다. 불국사의 저녁 나절 연옥색 하늘을 인토암산 곡대기 너머로 너부시 내다보이는 담회색 구름장은 서쪽으로 향한 송아리가 햇솜처럼 눈부시게 피어난다. 상기쓱 울창한 송림은 푸른 기름이 질질 흐르는 듯 절합 넓고 넓은 못은 바람도 없건만은 제 흥에 겨운 듯이 찰랑찰랑 몰려들어와 새로 쌓아 올린 석축에 부딪는다. 바그를 흰 물꽃을 날리고 갈 길을 몰라 쩔쩔매는 듯하다가 덜어는 수멸수멸 뒷걸음을 쳐서 멀리 물러가고 덜어는 옆으로 빙그르 돌아 청운교 연화교 가를 더듬더니 마침내 돌로 튼 홍의 문을 차단하여 앞을 다투며 몰려나가서는 어지럽다는 듯이 뱅뱅 돈다. 저 건너 언덕에는 그림배 여러 척이 매였다. 물결이 일렁대는 대로 자줏빛 남빛 누른빛 비단 휘장이 한가롭게 펄렁펄렁한다.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뱃머리에 여의주를 문 청룡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배는 아마 임금을 모실 배일이라. 물새 몇 마리가 너울거리는 날갯자락을 적실 듯 하며 물얼굴을 스쳐난다. 그 긴 부리로 넝큼넝큼 송사리 따위를 잡아 삼키다가 벼랑간 놀란 듯이 그 반질반질한 작은 몸을 솟구쳐서 높이 공중으로 사라진다. 입실절 어구 부근에서 들리는 인기척이 더들썩하게 가까워오는 까닭이리라. 거둥이 듭신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옷두리 중들은 영접차로 아랫두리 중들은 구경차로 저를 텅 비우다시피 하고 들끓어 나왔다가 인제야 제각기 제 맡은 소임을 생각하고 줄다름질로 들어오는 것이다. 어지러운 그림자, 허둥거리는 바쁜 걸음, 조용하던 공기는 흔들렸다. 찢어질 듯이 긴장한 가운데 물 끓듯 오글오글한다. 미행이라 하였지만 도리어 화려하고 가족적인 단란한 거둥이었다. 왕은 젊으신 왕비 만월부인과 후궁비빈을 거느리셨고 배종하는 몇몇 대관들도 망명을 받들어 그 부인과 딸들을 대리었다. 이번 거둥은 기실 젊으신 왕비께서 올해 불국사 구경을 못하시어 한번 소창을 하시자고 낙성이 되기 전이건만 광을 조르신 까닭이다. 안압지 서줄지의 뱃논리도 좋지만은 절안으로 저어드는 불국사의 그림배엔 버리지 못할 풍치가 있었다. 더구나 이번에
새로 이룩된 다보탑이 세상에도 진기하다는 소문을 들으셨음에랴. 기름 같은 물결 위에 그린 배는 꼬리를 맞물고 술렁술렁 떠나간다. 배가 기우뚱기우뚱 번쩍번쩍하는 금관이 물속에 흔들리자 수없는 구옥이 어지럽게 춤을 춘다. 희빈들의 어여쁜 얼굴들이 연꽃송이처럼 둥둥 떴다. 실바람에 나붓기는 구름 조각과 같이 아른아른한 기봇자락도 흐른다. 간댕간댕하는 황금 귀걸리와 구실 목걸이가 물거품 사이로 숨기잡기를 한다. 실바람을 따라 고귀한 향기가 그 깊은기였다. 중류를 지나자 길게 누운 으리으리한 정각에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부서졌다. 동쪽으로 청운교, 백운교, 서쪽으로 연화교, 칠보교가 뚜렷이 나타난다. 불국사 자랑의 하나인 돌사다리다. 번들번들하게 대패로 밀어놓은 듯한 층대돌과 그 층층 상하에 손잡니 돌이 우뚝우뚝 서고 그 머리에 구멍을 뚫어 늘어뜨린 은사시를 바라보고 배 안에서는 경탄의 속살거림이 일어났다. 옛 터라 참 아름답기도 하구나. 꽃 같은 희빈들 중에도 뛰어나게 아름다운 웬 아가씨가 맹맥히 돌사다리를 바라보다가 제 옆에 앉은 시비에게 소곤거렸다. 그는 은실금실로 수놓은 극동 소매를 조금 치켜서 옷 같은 손으로 배전을 짚고 근 알씬한 허리를 반나마 배 밖으로 기울였다. 어쩌면 돌층층대를 바로 물속에 만들었어요. 구슬 아가씨. 털이란 시비는 그 동그란 눈을 더욱 동글게 뜨며 압박마기를 친다. 그보담도 저 윗사다리와 밑사다리 얼음을 좀 봐라. 그 밑에 돌로 홍해를 튼 것이 보이지 않니? 물결이 그 조그마한 홍해 안으로 들락날락하는 게 가지고 놀고 싶구나. 구슬 아가씨란 이에 그 거슴츠레한 눈은 황홀해진다. 그는 이손 유종의 딸 주만이었다. 흔히는 구슬 아가씨라고 부른다. 아이 야릇도 해라. 참 거기 물무늬 있구먼요. 아가씨는 눈도 밝으셔. 털이는 그 동그란 눈을 이번에는 지그시 감은 듯이 하고 바라본다. 그 물문 안으로 배를 타고 한번 돌아보았으면 주마는 혼잣말같이 중얼거린다. 그게 뭐 어려워요. 좀 돌아보자고 사공에게 그럽지요. 글쎄, 그럼 그래 볼까? 주마는 빌듯이 기뻐하며 배 안을 돌아보고 우리 저 물문으로 지나가 볼까요? 하고 물었다. 그래요. 참 그래봐요. 그러면 작기나 좋을까? 몇몇 젊은 아가씨들도 손뼉을 칠 듯이 찬성을 한다. 다른 배들이 돌사다리 및 돌기둥에 닷줄을 매려 할 때에 주만을 실은 배만 슬쩍 뒤로 빠져나왔다. 청운교, 백운교 사이에 웅의 밑을 돌고 다시 연화교, 칠보교 물문을 접어들었다. 주만은 배전에 찰랑찰랑하는 물결을 손으로 움켜보기도 하고 물굽니를 따라 배가 뱅뱅 도는 것을 어린애같이 좋아라 한다. 배가 닿을 때 닿은 뒤에도 주만은 제가 지나온 물문을 보고 또 보며 맨 나중까지 머뭇거린다. 일행은 벌써 다 배에서 내리어 행여나 뒤질세라 하고 종종 걸음들을 친다. 어서 내립쇼. 너무 뒤에 떨어지면 어떡하실라고. 털이는 조바심을 한다. 월 그동안이 얼마나 되겠니? 주마는 태연하다. 그들이 배에서 내렸을 때엔 왕을 모신 옥교는 동쪽 사다리 위에 오르시어 자하문 안으로 납시었다. 일행들은 걸어서 왕의 뒤를 모시었다. 주마는 배 안에서 머뭇거릴 때와는 단판으로 질질 끌리는 치마 뒷자락을 돌아다볼 생각도 않고 나는 듯이 돌사다리를 오른다. 털이는 방구리 같은 키를 고불거리며 아가씨의 치마 뒷자락을 축혀들고 새근새근 뒤를 따랐다. 자하문을 들어서자 그렇게 서둘 필요는 없었다. 왕은 옥교에서 내리시어 일행을 데리시고 다보탑 앞에 걸음을 멈추신 까닭이다. 주만과 토리는 쉽사리 그 행렬에 끼일 수 있었다.
주마는 다보탑을 한번 보고 제 눈을 의심 않을 수 없었다. 저것이 돌로 된 것일까? 저것이 단단하고 육중한 돌로 된 것일까? 돌을 어떻게 다루었으면 저다지도 어여쁘고 아름답고 빼어나고 의젓하고 공교롭게 지어낼 수 있었을꼬. 내 귀에 웅크리고 앉은 사자 4마리는 당장 갈 길을 털고 일어날 것만 같다. 사자 등 너머로 자그마한 예쁜 돌 층층대가 있고 그 층층대를 눈으로 더듬어 올라가면 편편한 바닥이 되는데 그 한 복판에는 위층을 떠받치는 중심 기둥이 있고 내 귀에도 병풍을 접쳐놓은 듯한 돌기둥이 또한 섰는데 그 기둥들이 둘째 층 밑바닥을 고인 얼음에는 나무를 가지고도 그렇게 곱게 깎음질을 해내기 어려울 듯한 소로가 튼튼하게 아름답게 손바닥을 벌렸다. 첫 층의 지붕엔 둘째 층에 네모난 돌랑간이 둘리어 쟁반 모양 같은 둘째 층 지붕을 받들었고 셋째 층에는 난간이 팔모가 지고 기둥도 8개가 되어 세상에도 진기한 꽃잎을 수놓은 역시 팔모진 지붕을 떠이고 있다. 주만의 눈길은 그 뛰어난 솜씨에 자국자국을 샅샅이 뒤지는 듯이 치울고 내리울텄다. 보면 볼수록 새로운 감흥을 자아낸다. 절묘, 절묘. 마침내 왕께서 먼저 절찬하셨다. 그 돌 다루는 재주는 참으로 하늘이 내신가 하옵니다. 왕의 곁에 모셨던 이손 유종의 아뢰었다. 너그러운 뺨에 자가 넘는 흰 수염이 은사실같이 늘어졌다. 경신읍 귀에 재화라 함은 이런 재주를 이름인가 합니다. 고자처럼 놀이 캥캥하고 수염도 없이 맹숭맹숭한 시중금지가 한문 문자를 써가며 맞방마기를 올린다. 저탑이 분명히 돌로 지은 것일까? 바로 밀가루나 떡고물 반죽이라면 몰라도 만월 부인께서도 감탄하신다. 마마의 비유가 그럴듯하오마는 덧가루를 가지고도 마마는 저렇게 빚어내기 어려울 것 같소. 하고 왕은 웃으신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력이시고 상감마마의 원력이신 줄로 아렵니다. 아무리 단단하고 유착한 바위라도 높으신 원력 앞에는 나무보담 더 연하옵고 물보담 더 무른 것인가 합니다 하고 아상 노장이 합장을 한다. 연전에 감역 금대성이 천하의 명공을 얻었다 하더니 저 탑도 그 명공이 쌓은 것인가 왕이 물으신다. 분부와 같습니다. 오직 그 명공의 혼자손으로 왕은 놀라신다. 과연 천하 명공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구나. 늙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20 남짓한 젊은 사람이 올시다. 20 남짓한 젊은 사람. 여러 사람들도 서로 돌아보며 혀를 내어두른다. 20 남짓한 젊은 사람. 주만도 속에 새기듯 곱살 맞다. 서라벌 사람이요. 이번에는 이손 유종이 묻는다. 아닙니다. 부여에서 왔다 합니다. 그러면 부여 사람이요. 부여의 유명한 부석이란 석수의 수제자라 합니다. 지금도 그 석수가 이 절에 있소. 아상 노장은 다보탑 서쪽으로 여남은 간 떨어진 자리에 두 층만 쌓아놓은 석가탑을 가리킨다. 그 탑에 걸치어 사다리가 놓여있고 그 옆에는 아직도 집채만큼씩 한 바위덩이가 여러 개 담아있고 치우고 쓸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돌조각이 여기저기 떨어진 것이 아직도 공사 중인 것을 가리킨다. 이 다보탑은 작년에 끝을 내고 지금은 저 석가탑을 짓는 중입니다. 일행은 석가탑 앞으로 발길을 옮기었다. 아직 완성도 되지 않았지만은 얼른 보기에 다보탑처럼 혼란한 가끔새와 새김질이 없어 다보탑에 얻은 감흥이 너무 컸던 만큼 여러 순적이 실망을 하였다. 제 아무리 명공이라 할지라도 다보탑에 기진맥진한 괴로군. 금시중이 대번에 타박을 한다. 경솔하게 입 밖에는 내지 않았을 망정 금시중과 동감인 사람도 적지 않았다. 주만이만 이 말에 맘속으로 아니요, 아니요
하고 외쳤다. 층마다 술밑한 돌병풍이 들리고 그 병풍 내 귀에 접어넣은 듯한 돌기둥이 한데 어우러져 탑신을 이루었는데 그 거칠 것 없이 쭉쭉 뻗은 굵은 선이 어디인지 장중하고 웅장한 풍격을 갖추어 비록 다보탑과 같이 잔재미는 적을망정 그 수법이 범상치 않은 것을 일러준다. 아니올시다. 공은 이 탑이 더 든다 합니다. 탑 한 층마다 온전히 돌 한 덩이를 가지고 지어낸다 합니다. 그러니 공사가 거창하기로는 오히려 다보탑보단 여러 갑절이라 합니다. 아상 노장이 타이르듯 금시중에 말을 반박하였다. 주마는 제가 바로 알아본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그리고 속으로 한 층이 돌 하나로 되었다면 다보탑보단 봉이 더 들고 말고 혼자 뇌었다. 따는 공사가 거창은 하겠군. 그 우람스러운 품으로는 그럴 정도 싶소. 그러면 다보탑을 능라와 주옥으로 꾸밀 대로 꾸민 성장 미인의 견줄진대 이 탑은 헌원장부의 기상이 있다 할까. 허허. 금시중도 아까 제 말이 너무 경솔했던 것을 뉘우치고 그 득이의 한문 문자를 휘몰았으며 얼른 둘러맞춰버리고 근 오리캥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웃음살을 편다. 그 석수가 지금도 있다면 잠깐 불러올 수 없을까? 하시고 왕은 아상 노장을 보신다. 왕의 이 말씀에 여럿의 귀는 번쩍 뜨이었다. 저마다 그 석수를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듯이 뛰어난 재주를 지닌 그 석수장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여럿의 눈은 호기심에 번쩍였다. 그 중에도 주만의 눈이 더욱 빛났다. 어려웁지 않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아상. 노장의 걸음이 느린 것이 원망스러웠다. 아사달의 신통력 같은 솜씨와 그의 감탄하는 신라인들의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탑을 향한 이토록 간절한 염원과 이슬혼이 있었기에 천년이 지나도 빛나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완성될 수 있었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